봅시다. 자, 이거 일단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to check a given hypothesis. 자,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we need data.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해. 뭐와 관련된 relevant to hypothesis.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해. 그렇지? 그리고 in a laboratory setting. 세팅하면 환경,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연구실 상황에서, 연구실 환경에서 실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다. are designed to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 라는 뜻이잖아. 어떻게 설계돼? 신중하게, 세심하게 설계가 돼. 뭐 하기 위해서? generate, 생성하기 위해서. 뭐를?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generate는 발생시키다,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in fact, 사실 many times, 여러 번 또는 많은 상황에서 이런 거야. 자, 많은 상황에서 실험이라는 것들은 are designed to 설계가 됩니다. 뭐 하도록 설계가 돼? 이게 지금 문맥적으로 중요한 단어야. falsify 하도록 설계가 된다는 거야. falsify는 뭐야? false가 잘못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잘못됨을 증명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잘못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말이고, 자, 요거랑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어? 옳다는 것을 입증하다 라는 의미로 verify라는 단어가 있어요. verify. 요거는 그러니까 써야 되지. 뭔가 이상하네. 옳다는 것을 입증하다 이런 뜻이야. falsify는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실험이라는 것은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 됩니다. 설계가 됩니다. 가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 뭐 하려고? in order to 보기 위해서. in order to see니까. 자, 뭘 봐? see 타동사잖아. 그래서 뒤에 if는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지. 명사절 if가 되겠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자, 뭐인지 아닌지. 가설이 생존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얘들아, survive 자동사냐 타동사냐? 타동사입니다. 뒤에 뭐 쓰면 안 돼? 뭐뭐로부터 생존하다 라고 해서 from 쓰면 틀린 거야 이거. 근데 from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그냥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 거예요. 오케이? 문법적으로는 from이 없는 게 맞아. 자, 뭐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설이 생존하는지 보기 위해서. 자, 뭐에서 생존하는 거야? confront가 마주치다 라는 뜻이잖아. 마주하다, 마주치다. 그래서 현실과의 마주침에서. 됐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한번 현실에 대고 실험을 해봤을 때 이 가설이 봐봐 얘들아, 잘못됨을 입증한다고 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잘못됨이 입증이 안 돼? 그러면 진짜 살려줄게 라는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려고 했는데도 살아남으면 그 가설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잘못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계가 됩니다. 이런 말이고. 자, generating. 생성하는 거야. 그러한 실험을 생성하는 것은 is possible. 가능해. 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뭐를? 가설을. 여기서 문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미리. 사전에 이런 뜻이잖아. 사전에 가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실험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야. 사전에. 오케이? 자, 이제 반대가 나올 건데 그 전에 그냥 미리 설명을 할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있잖아.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어떤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만들고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얘들아.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연역적 추론이야. 자, 봐봐. 데이터를 모았니? 가설을 만들었니? 방금 상황에서 가설을 먼저 만들었고 그 가설을 입증하려고 데이터를 모았지. 그래서 연역적 추론은 뭐냐?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연역적 추론이라는 거는 가설을 먼저 생성을 해. 가설을 만들어. 그 다음에 뭘 설계해야 돼? 가설을 입증하려고 실험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겠지.
가설에 맞춰서. 그치? 그 다음에 뭘 뽑아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얻게 될 거야.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나면 뭐가 나와? 이 데이터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이게 가설이 맞다 틀리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설이 검증을 하는 거야. 요 과정을 거치는 게 연역적 추론이야. 오케이? 지금까지 나왔던 방금까지 했던 내용, 그러니까 몇 번 문장이냐, 이 4번 문장까지의 내용은 연역적 추론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냐면 귀납적 추론이야. 자, 귀납적 추론은 어떤 거야?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뭘 봐. 일단은 뭘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뽑아내. 일단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까 쟤랑 뭔가 비슷한 게 있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라고 해서 뭐가 지금 패턴 같은 게 발견이 되겠지.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 패턴을 토대로 뭐를 만들어? 가설을 생성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수집이 먼저고 가설이 나중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건데, 자, 일반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 근데 이 글에서는 위에 거 연역적 추론이 좋고 귀납적 별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 미리 설명할게요. 지금 관찰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잖아. 그치? 근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목적이 없지. 그냥 막 수집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는 거야.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다 보면 봐봐. 내가 한 학생들 1000명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있겠지. 거기서 이제 가설 만들 만한 게 많겠지. 그럼 가설이 100개, 1000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럼 그거 언제 다 하냐고. 가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글의 요지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연역적으로 하자. 이 글의 요지는 그거야. 오케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가설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된다. 이해되죠? 자, 이제 봅시다. 자, 하지만 만약 우리가 뭐하면 의존을 한다면, 데이터에 의존을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Generate hypothesis,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 문맥적으로 중요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을 하는 거는 연역적인 거야. 귀납적이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요 단어 그래도 중요합니다. 요게 만약에 뭐 prove라든가 여기에 갑자기 아까 나왔던 falsify가 나온다든가 요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오케이? 이 문맥상으로는 가설이 먼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설을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설을 만들려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We can make sure,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 대절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뭐라고 확신할 수가 없느냐? 자, 그 데이터가 주어야 데이터인데 gathered부터 여기 괄호까지 다 묶어가지고 모인 데이터야. 근데 주로 어떻게 모였어? In the opportunistic manner. 어떤 방식으로?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모였다고 했지. 뭔 말이야? 막 모은 거야. 야, 막 이렇게 막 선별해서 모으기 귀찮으니까 일단 막 모으고 본 거야. 귀찮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그런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모인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데이터야. 필요한 데이터야. 자, 뭐 하기 위해 필요해? 자, 이 prove가 아까 위에서 내가 말했던 verify랑 같은 거겠지. 원래 prove는 기본적으로 입증하는 건데 옳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prove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disprove는 뭐겠어? falsify를 의미하겠죠.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가설이 맞다고 입증하거나 틀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다 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확신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어떤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자,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줄게요. 가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따지면 봐봐.
100명의 학생을 우리가 모아서 그러니까 가설을 먼저 세웠어. 커피 마시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오케이?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했어? 다음 과정이 뭐야? 실험을 설계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실험을 설계할 거야. 100명의 고등학생을 모을 건데 얘들아 막 모으면 돼?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커피 먹이고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커피 안 먹이면 어차피 결과는 공부 잘하는 애가 먹을 거 아니야. 공부 잘할 거 아니야. 그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모으는데 성적이 비슷한 애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을 거고, 그리고 커피를 자주 안 마시는 학생들만 모을 거야. 이렇게 모아서 이제 실험을 해. 50명한테는 커피, 그 다음에 50명한테는 뭐 먹을까? 물 먹읍시다. 이렇게 뭐 콜라를 먹이든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한테 한 15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먹게 한 다음에 얘들한테 다 공통으로 시험을 본 거야. 공부 시간은 똑같이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어. 50명이 그러니까 커피 마신 50명이 성적이 좋았어. 올라갔어. 그럼 이거 입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입증이 된 거지. 근데 이 커피 마신 사람 중에 한 30명 정도가 올라갔어. 근데 물 마신 애들 30명도 올라갔어. 그럼 입증이 안 된 거지. 이건 틀렸다고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되겠지. 자, 봐봐. 여기까지는 연역적이야. 근데 반대로 봐봐. 반대로 내가 학생들 100명을 모았어. 그냥 일단 모아봤어.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야. 데이터를 수집을 해. 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얘는 커피를 몇 잔을 마시고, 얘는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모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모으고 봤더니 뭔가 비슷한 점이 보여. 아, 수학 잘하는 애들은 보통 라떼를 많이 마시더라.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보통 뭐 에이드를 많이 마시더라. 이런 데이터, 뭐 이상한 게 데이터가 나왔다고 쳐봐. 오케이? 그 다음에 걔들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 가설이 생겼으니까 실험을 해야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라떼를 마시면 수학적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쳐보자. 근데 이걸 해서 30명한테 라떼 먹이고 70명한테 안 먹였다고 쳐봐. 이렇게 50대 50으로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얘들이 성적이 올랐을 모르고 내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은 지금 뭐가 통제가 된 거야? 얘들의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성적 통제 안 했잖아. 왜? 어떤 가설이 세울지 모르니까 일단 막 모은 거잖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었는지 커피를 평소에 얼마나 마시는지는 신경 안 쓰고 일단 모은 거다 보니까 이 실험 설계 자체가 구리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라떼가 진짜로 성적에 이 집중에 영향을 줬는가 안 줬는가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지. 다른 요소가 개입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물론 이제 연역적으로 귀납적인 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지만 이 글에선 그렇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야. 이게 가설을 입증하는 건지 아니면 틀렸음을 입증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다른 요인들의 개입을 막지 못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빨리 할게. 자, having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다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딜레마냐? 자, 그것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제공해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지. 자, 뭐 할 기회야? have the right data, 올바른 데이터들을 가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 일단 많으면 그 중에서 좋은 거 많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제공하죠. 훨씬 더 많은 뭘 제공해줘? 잠재적인 가설들을 제공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막 모으다 보니까 라떼인지 뭐 수박 주스인지 뭐 콜라인지 뭔지 이런 거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 뭐가 성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가설을 수백 개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자, since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이거 알죠? the number of는 the number이 주어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hypothesis는 주어가 아닙니다. the number이 주어니까 그로우에 s 붙는 거 알고 있지? 자, 가설들의 수는 뭐하기 때문에 grow faster라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뭐보다? 데이터보다 빠르게 증가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설 수백 개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ave no hope,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 할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catch up 하면 따라잡다죠.
따라잡을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 자, 뭘 따라잡는 거야? 가설의 개수를 따라잡는 거야. 오케이? 가설을 따라잡을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단지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뭐뭐 함으로써 해도 되고, 단지 뭐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측정값이지. measurement 하면 점점 더 많은 측정값, 다시 말하면 데이터야, 데이터.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는 뭐를 따라잡을 희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설의 수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야. 가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요거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너무 많은 가설이 생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이 글은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을 비교하는 글이라는 말이야. 자, 주제 쓰고 잠깐 쉽시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가설 검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됐죠?